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김삿갓 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0화에서는 경기도 개성에서 문 닫은 주인을 시 한 줄로 통쾌하게 응수하는 김삿갓을 만났는데요. 그렇죠. 개성인데 어찌 문을 닫으며 송악산인데 어찌 뗄감이 없냐고 지명 이름 가지고 정확하게 한 방을 먹인 거였죠.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경상도 안동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 아랫마을이에요. 그 엄숙한 학문의 성지 근처에서 김삿갓이 직접 훈장이 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잠깐, 방랑 시인이 훈장을요?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훈장이란 존재를 둘러싼 아주 입체적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당하는 사람이었다가 직접 그 자리에 서보고 난 뒤에 나오는 좀 더 깊은 시들입니다. 김삿갓이 직접 훈장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사실 방랑 기간 내내 여러 번 했어요. 돈이 다 떨어지면 마을 서당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거죠. 도산서원 아랫마을에서도 몇 해 동안 훈장 노릇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천재 시인이 동네 서당에서 천자문 가르치고 있으면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김삿갓은 훈장 관련 시를 여러 편 남겼는데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당해본 사람이기도 하고 또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체험해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두 시선이 다 있는 거네요. 맞아요. 오늘은 그 두 층위를 다 보여주는 세 편의 시를 볼 거예요. 처음엔 운자 배틀, 그 다음엔 가식적인 훈장 풍자, 마지막엔 직접 훈장이 된 뒤에 쓴 자조의 시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요. 어느 산골 서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김삿갓이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자 훈장이 조건을 겁니다. 시를 지으면 재워주겠다는 거죠. 그냥 재워주면 되지 왜 조건을 거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훈장은 처음부터 재워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자를 고르는데 차질 멱자를 불렀어요. 그것도 4번 연속으로요. 운자가 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한 시를 지을 때 각 구절 끝에 오는 글자에 음을 맞추는 것, 그게 운자예요. 요즘으로 치면 시를 쓸 때 끝 글자의 소리를 통일하는 건데요. 훈장이 멱자로 4번의 운자를 다 채우라고 한 거예요. 멱자 하나로 사행시 끝을 다 채우라고요? 가능한 건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에요. 멱자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글자거든요. 이건 사실상 못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삿갓이 바로 읊습니다. 허다운자 하호멱 피멱 유난 황차멱 이랴 숙침 현어멱 산촌 훈장 단지멱. 멱자가 정말 4번 다 들어갔어요. 해석해 주세요. 하고 많은 운자 중에 하필이면 멱자를 부르나 저 첫 번째 멱자도 어려울 것만 또 멱자를 부르는가. 하룻밤 잠자리가 멱자에 달려 있는데 산골 훈장은 멱자밖에 모르는가. 시 안에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멱자가 어렵다는 말을 멱자로 했고 운자 짓기가 숙박과 연결된다는 상황 자체가 시가 된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마지막 행이 핵심인데 산골 훈장은 멱자밖에 모른다는 말은 단순한 사실 묘사가 아니라 풍자예요. 그토록 어렵다고 자부하는 운자를 자신은 척척 해냈으니까요. 결국 훈장은 어떻게 했어요? 간판에서 밥도 제대로 차려주고 여비까지 쥐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극진하게 대접한 거죠. 역전의 통쾌함이네요. 두 번째 시는요? 이번엔 조금 다른 장면이에요. 김삿갓이 강원도 어느 서당을 찾아갔는데 훈장이 학동들에게 옛 문장을 강의하면서 그 내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김삿갓을 보고는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죠. 무슨 자격으로요? 그 훈장의 실태가 좀 황당해요. 가장 높은 제자가 천자문에서 두 번째 책인 사략을 읽는 아이고요. 친한 친구가 마을 풍원 어른이에요. 풍원이 뭔가요? 풍원은 조선시대 향직의 하나인데요. 마을 행정을 보조하는 직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네 유지, 힘 있는 어른이죠. 훈장이 그 사람한테 아첨을 하고 있었어요. 위로는 아첨하고 모르면 눈 어둡다 핑계대고. 딱 맞아요. 이 상황을 보고 김삿갓이 시를 짓는데요. 산촌 학장 태다위 고착 진관 삽탑에 대독 천왕 고제자
존칭 풍언 호명주. 산골 훈장이 너무나 위엄을 떤다. 낡은 갓 높이 쓰고 침을 뱉어내치네. 천왕시 읽는 놈이 가장 높은 제자고 풍헌 어른 받들어 모시는 게 가장 친한 친구라네. 낡은 갓 높이 쓰고 침을 뱉어 내친다는 표현이 눈에 서네요. 이 시가 재미있는 이유는 직접적인 욕설 한마디 없이도 완벽하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관 나열했는데 그게 더 날카로운 풍자가 되는 거죠. 모르는 글자 만나면 눈이 어둡다고 했다는 것도 그 시에 들어가 있나요? 이 시와 연결된 다른 행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모르는 글자 나오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고 술잔 돌릴 때는 나이 많다는 걸 빙자해서 먼저 받고 그러면서 밥 한 그릇 내주고는 생색을 내면서 말한다는 거죠. 올해 지나간 나그네는 모두가 서울에서 왔다고요? 서울에서 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서울 사람을 모셔봤다는 자랑이에요. 사실은 그냥 방랑자였을 텐데 체면을 세우려고 부풀리는 거죠. 그 허세가 정점에 이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시는 직접 훈장이 된 이후인가요? 네, 도산서원 아랫마을에서 몇 해 훈장 지내고 나서 쓴 시입니다. 제목을 번역하면 세상에서 누가 훈장이 좋다 했나 라는 뜻이에요. 제목부터 이미 결론이 나 있네요. 세상 수운 훈장호 무연심화 자연생 왈천왈지 청춘거 운부운시 백발성 수성난문 칭도현 잠미이득 시비성 장중보옥 천금자 청촉달형 시진정. 세상에서 누가 훈장 좋다 했나? 연기 없는 속이 열기가 저절로 타오르네. 하늘천 따지하다가 청춘이 지나가고 시 논해보고 운장 논하다가 백발이 되었구나. 아무리 정성껏 가르쳐도 칭찬 듣기 어렵고 잠깐이라도 자리를 뜨면 시비 소리 듣기 일수라네. 손안에 보옥 같은 귀한 자제들을 제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진짜 정의로다. 연기 없는 속 열기라는 표현이 정말 생생하네요. 훈장은 화가 나도 아이들이나 학부모 앞에서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 감정이 연기조차 없이 그냥 속에서만 타오른다는 거예요. 연기조차 없는 답답한 불길. 이게 훈장이라는 자리의 고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또 반전이에요. 회초리 들어달라는 부탁이 진심인 건 풍자죠?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제발 때려도 된다고 허락해달라는 부모들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 귀하고 귀한 자제들도 결국 때려야 가르칠 수 있다는 현실이고요. 품위 있게 포장된 세계에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천재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다는 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조금 전에 가식적인 훈장을 풍자했던 거잖아요. 자신도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 더 예리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세 편이 사실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멱자시는 재치의 극한, 산촌학장시는 외부자의 날카로운 관찰, 세상 수운 훈장 호시는 내부자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세 편이 합쳐지면 훈장이라는 세계의 전체 윤곽이 잡히죠. 이 시들이 단순히 남을 비웃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된 이야기라는 게 더 울림이 있어요. 바로 그 점이 김삿갓의 힘이에요. 그는 항상 세상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들이 낯설지 않은 거죠. 다음 화 예고해 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드디어 평양도 평양으로 넘어갑니다. 대동강이 보이는 누각, 그리고 백성의 눈물이 담긴 충격적인 풍자시 한 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 읽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올 거예요. 다음 화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